화려한 왕좌의 주인이자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절대 군주, 조선의 왕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들을 성군 혹은 폭군이라는 거대한 이름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우리가 아는 그 엄격하고 위대한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어쩌면 그들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과 고뇌를 품고 살았던 한 명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몰래 육식을 즐기며 허기를 달래던 왕, 술과 향락에 빠져 기이한 명령을 서슴지 않던 왕, 그리고 밤새 등불을 밝히며 책을 놓지 못했던 왕. 이들의 이야기는 누구의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왕들의 은밀하고도 때로는 충격적인 사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역사 기록 속에서 한 줄 한 줄 조심스럽게 파헤쳐진 그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여정의 서막을 열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라는 존재를 역사책 속의 위인이나 고정된 이미지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백성을 사랑한 성군 혹은 백성을 억압한 폭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거대한 타이틀 뒤에는 우리와 같은 희로애락을 가진 한 개인이 숨 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단순한 권력 행사를 넘어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결정이 단순한 통치 행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겪는 내면의 갈등과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은밀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비롯되었음을 함께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방대한 기록 속에는 왕들의 공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적이고 인간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그들의 사생활 단면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우리가 알던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더욱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때로는 놀라움을, 때로는 깊은 공감을, 또 때로는 비극적인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고정된 이미지의 틀을 깨고 왕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사람으로서의 그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들의 은밀한 일상과 숨겨진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역사적 호기심을 한껏 자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선 왕들의 화려한 왕좌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의 흔적들을 쫓아 떠나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역사 속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왕들의 베일에 쌓인 사생활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왕들의 베일에 쌓인 사생활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백성들의 삶을 온 마음으로 보듬었던 성군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와 과학 발전 등 위대한 업적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왕으로서의 그분은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밤낮 없이 책상에 파묻혀 지냈던 그야말로 워커홀릭이셨답니다. 오죽하면 신하들이 나서서 제발 좀 쉬시라고 간청할 정도였으니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과도한 업무는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눈병은 기본이고 소갈증이라 불리던 당뇨병까지 앓으며 말년에는 제대로 거동조차 힘드셨다고 해요. 한나라의 기틀을 다진 성군에게도 육체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께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인간적인 기쁨이 있었으니 바로 고기였습니다. 어이들이 아무리 건강을 염려하며 고기를 줄이라 간언해도 잠시도 고기 없이는 식사를 잊지 못할 정도였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죠.
심지어 상중에도 고기를 드셨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는데요.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상중 고기 섭취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께는 그만큼 고기가 삶의 큰 활력소이자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왕 이전에 그저 맛있는 음식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 속에서도 자신의 작은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냈던 인간적인 세종대왕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군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셨으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왕 중 한 분인 연산군입니다. 흔히 폭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지만 과연 그에게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연산군의 불행은 어머니 폐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자라다가 뒤늦게 그 참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내면은 아마 엄청난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 깊은 트라우마는 결국 그의 통치 방식과 사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머니의 복수를 빌미로 수많은 사화를 일으키고 권력을 이용해 기이한 향락에 빠져들었던 그의 모습은 실록 곳곳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중연회에서 신하들을 희롱하고 기상천외한 복장으로 기행을 일삼으며 심지어 금표를 세워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사냥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잔혹하고 파괴적인 행동들 뒤에는 어쩌면 해소되지 못한 분노와 깊은 고독 그리고 억압된 욕구들이 뒤섞여 폭발했던 것은 아닐까요? 밤늦게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연산군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없이 불쌍하고 위태로웠던 한 인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볼 왕은 바로 조선 후기 개혁을 꿈꿨던 군주 정조대왕입니다. 암살 위협과 끊임없는 정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쳤던 정조에게서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조대왕은 학문과 자기 관리에 있어 그 누구보다 엄격했습니다. 새벽까지 등불 아래 서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그의 일상이었죠. 오죽하면 책벌레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그의 모습은 후대 왕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객의 습격을 받고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을 만큼 강인한 의지를 지닌 군주였죠. 신하들과의 격렬한 논쟁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는 카리스마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군주에게도 깊은 고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며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믿을 만한 사람 없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던 그의 삶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밤늦도록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정조의 뒷모습은 화려한 왕좌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처절한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 속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찾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연민마저 들게 하죠. 하지만 이처럼 뜨거운 열정 속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찾았던 고독한 마음은 역설적으로 정조대왕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스스로를 날마다 벼리는 예리한 칼날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며 진정한 군주의 길을 쉼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해질녘부터 동이 틀 때까지 궁궐의 깊은 밤을 깨우는 소리는 오직 정조가 앉은 서안에서 흘러나오는 등불의 희미한 불빛과 쉼없이 넘겨지는 책장 소리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매일같이 수많은 경전을 탐독하고 손수붓을 들어 글을 쓰며 자신의 정치 철학과 통치 사상을 깊이 있게 다듬어 나갔는데 이는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치기 위해 통치자 스스로가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단순한 지식의 창고를 넘어 쇠락해가는 조선의 미래를 밝히고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는 거대한 사상의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학문 정진에도 불구하고 정조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즉위 초부터 그를 향한 암살 시도가 끊이지 않았으니 왕위에 오른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 밤 침실 깊숙이 자객이 침입하는 아찔하고도 충격적인 순간이 벌어졌을 때도 정조의 대응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목전에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철한 이성을 유지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생생하게 전합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듯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자객을 제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능숙하게 수습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초월적인 의연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을 위한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그의 굳건한 의지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임을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그의 의지는 개인적인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었듯이 거대한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도 그야말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노론 대신들이 각자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내세우며 개혁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제동을 걸려 할 때마다 정조는 날카로운 논리와 해박한 지식으로 그들을 조목조목 설득했으며 때로는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관철시켰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밤샘 토론을 벌이며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붓을 들어 개혁의 방향을 담은 교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만천해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직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향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기에 그 어떤 거대한 반대 세력도 그의 개혁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웅장한 바위처럼 정조는 그렇게 조선의 새로운 변화를 강력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